자, 왕이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 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왕이가 청와대에 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비난을 했어요. 그럼 미국 욕을 한 겁니다. 지금 한국은 한국, 미국 동맹을 철저하게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하고 한국은 정말 혈맹이고 한국은 미국하고 운명 공동체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중국이 한국에게 뭔데 미국 욕을 하는데 문재인이 가만히 듣고 있었느냐 이런 거예요. 이것은 왕이가 중국이 문재인하고 미국을 이간질 시키는 거죠. 문재인의 입장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벙벙하게 쩝쩝거리면서 중국 왕이한테도 해볼래 하지 않습니까? 할 말 못하고 일개 장관인데 장관한테 뭐 그렇게 쩔쩔매냔 말이에요, 문재인. 그러니까 미국 욕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었다라는 것은 문재인이 미국 욕하는 것에 동조했다라고 남들은 이해하게 되죠. 문재인이 처신을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왕이 중국 놈이 한다는 소리가 한국과 중국은 이웃이다. 제때제때 대화해서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또 개소리를 뭘 했냐면 자유무역을 수호한다. 이딴 개소리를 했어요. 왕이가 국제 규칙을 잘 준수하자.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 짱깨들, 시진핑 같은 자들은 오히려 중국이 일방주의를 많이 내세우죠. 중국 짱깨들이 강권 정치를 많이 하죠. 솔직히 중국은 이웃이 아니라 적이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훔쳐가고 대한민국을 늘 괴롭히는 게 중국이죠. 중국이 언제 자유무역 했나요? 자, 지난번에 사드를 설치한다고 했더니 그때 중국에서 무역 보복했죠. 무역 보복한 것은 이거는 자유무역이 아니죠. 그런데 버젓이 지금 중국이 한한령, 즉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과 교류를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자유무역을 수호한다? 이 거짓말쟁이죠. 예, 왕이도 와가지고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이 빨갱이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한국 영공을 여러 번 침범을 했죠. 지난번 7월 달에. 그래 놓고서 그때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 카디즈는 한국의 영공이 아니라고 떠들었어요. 대한민국의 영공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짱깨가 대한민국에서 일방적이고 강권 정치를 한 예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는 이웃해 있지만 이 중국 놈들은 늘 한국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무슨 협력을 강화합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왕이가 온 것은 한국의 문재인으로 하여금 반미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간 겁니다, 왕이가.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이 반발하거나 중국이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한다라고 발끈해야 되는데 뭐 일본한테는 더럽게도 발끈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해요. 아주 빨갱이들 앞에서만 쓰면은 찍소리를 못해. 중국이 얼마나 자유무역을 안 하고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깡패짓 하는지 신문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중국 안에 유럽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불공정 대우를 너무 받아서 경영난을 받는다고 벌써 2년 전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도 절반 이상이 중국 안에서 불공정 대우를 받는다. 이런 짓을 중국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중국 짱깨 왕이가 한국에 와서 중국은 자유무역이야. 중국은 국제규칙을 잘 준수해. 중국은 일방주의하는 미국 비난에 이딴 개소리, 헛소리, 거짓말을 하고 갔다라는 거죠. 왕이가 오면서 늘 문재인을 완전히 시다바리로 보고 왔다 가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이 중국 갔을 때 이 문재인은 말이죠. 여기에 있는 경비병에게 뭐하러 머리를 굽신굽신하나요? 예? 여기 왜 머리를 굽신하냐고. 일베 경비병인데 이거 자체가 문재인이 국격에 안 맞는 자죠. 저런 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를 꿰찬 게 정말 대한민국의 불운인데 이번에 왕이가 한마디는 또 뭐 정치 관계를 하자, 협력을 하자, 1대1로를 강조했어요. 한국이 1대1로에 들어와라 이런 말을 수준 높은 다자 협력하자 이렇게 말을 돌려서 했는데 문재인을 꼬셨죠. 그런데 문재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야만 합니다. 중국이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를 했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당당하게 거부했다라는 발표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하고 둘이 만나서 호박씨 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를 알고서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이 전 세계에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근육질 외교, 깡패 외교로 유명한 게 중국이에요. 얘네들은 상호 존중 이런 거 없습니다. 어디든지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만과의 갈등,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미국과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의 깡패 외교다. 근육질 외교다. 그렇다는 거죠. 자, 이 왕이가 어제 거에도 제가 이 중국 왕이가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불손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더해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뭐냐면 그 5일날 어저께 점심때 12시에 사람들을 100명을 오라고 급하게 문자 통지로 불러놓고 사람들이 60여 명이 호텔에서 12시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왕이란 놈이 40분을 지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사과나 공식적인 해명을 안 했어요. 참 이 짱깨 놈들은 다 그렇죠. 한국의 정치계, 그 다음에 기업계, 그 다음에 뭐 학계 100여 명에게 오라고 출두 명령을 내렸는데 60명 정도가 왔답니다. 여기 60명까지 가는 놈들은 이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놈들 이거 아니 왕이가 부른다고 이렇게 갑니까? 이틀 전 하루 전에 문자 보내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렇게 쪼로로 하고 가야겠어요 이놈들이요. 왕이가 뭔데 뭐 이름에 왕자가 들어가서 무슨 뭐 중국 왕이라도 왔는지 그 간 겁니까?
정신 나가고 쓸개 빠진 놈들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 예전에 문재인이 중국에 가서 혼자 밥 먹다가 왔죠. 그러면 문재인은 중국 가가지고 100명씩 초대해가지고 밥 못 먹고 왜 혼자 밥 먹고 옵니까? 근데 왕이는 장관이란 놈이 왔는데 무슨 60명씩이나 호텔에 가서 밥 먹고 그럽니까? 이 정신 나간 놈들 아니에요, 이 60명들. 슬개 빠진 놈들이죠, 이것도요.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없는 놈들이 이때 호텔에 가서 왕이하고 밥 꾸역꾸역 먹은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놈들이 이렇게 오만불손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면서 입으로는 매일 늘상 그럴듯한 말을 하죠. 뭐 한국과 중국은 공동인식에 따라서 사드 등 한국과 중국 관계에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정당한 관심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존중하기는 뭘 존중합니까? 짱깨들이 누구 존중하는 거 봤습니까? 짱깨들은 힘에 의해서 굴복시켜야 됩니다. 짱깨나 깡패나 똑같거든요. 힘으로서 굴복시킬 때 짱깨는 말을 듣습니다. 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이 시진핑이 주머니에 손 넣다가 트럼프 대통령 눈치 보고 주머니에서 손 빼는 거 보세요. 이게 미국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있으니까 이 시진핑이 이렇게 굴복하는 거거든요. 절대 중국 놈들은 말로 해서 상호 존중, 인권 존중, 상대방의 자유 이런 거 존중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저기 소수민족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나 지난번 홍콩 시민들의 자유화 운동에서 보듯이 중국 짱깨는 힘으로서 일을 해결하지 대화와 타협으로 뭔가 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자, 이 와중에 핵무기 탑재 가능한 미국 전폭기가 중국 짱깨들 보란 듯이 대만 비행 정보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왕이가 한국에 와서 문재인을 만나고 가는 것에 대해서 또 한편의 시위를 힘의 우위를 미국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력한 군사력의 힘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짱깨 시진핑을 길들이는 거죠. 니들 까불면 죽어 하는 거죠. 니들 까불면 죽어 하고 북한 김정은에게도 보여주는 거고 문재인 너도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